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청약을 말렸는데도 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가밀지구가 지금 핫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가밀지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약을 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시는 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지역의 위치. 정말 여기가 매력적인 곳인가, 이걸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먼저 위치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볼게요. 위치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밀지구는 하남시 가밀동 간북동 이렇게 돼서 송파랑 엄청 가까워요. 정말 송파랑 너무너무 가까운데 그 서울의 그린벨트였던 지역을 이제 풀어가지고 가밀지구로 조성을 한 건데, 천마산 남측으로 거여 마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서쪽으로는 이제 송파구 오금동 방이동과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한번 보면 정말 가까워요. 오금동까지는 한 1km 정도, 도보 16분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방이역 있는 데까지는 한 2.2km 정도 거리로 나옵니다. 자연환경으로 봤을 때는 천마산을 바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산 가까우면 우리가 되게 선호하잖아요. 등산도 할 수 있고 뭐 여기저기 주말에 운동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까지 나가는데 올림픽공원까지 가는데도 뭐 한 2km 좀 더 되니까 뭐 버스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뭐 슬슬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환경이네요. 굉장히 서울하고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이제 교육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송파에서도 이쪽 이제 오금동 쪽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학원가나 이런 게 되게 발달이 잘 돼 있어요. 워낙 아파트 단지들도 많고 여기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많고 해가지고 애들 뭐 학원 보내고, 만약에 가밀지구가 안정되기 전이라면 학원 같은 거 보내기에도 좋고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는 아니지만 이제 계획되어 있는 게 3호선 라인이 연장돼서 가밀지구를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3호선은 우리가 강남으로 가기도 좋고 또 도심으로 접근하기도 좋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3호선이 뚫리면 정말 그 3호선의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위치적으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들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치를 봤으니까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가격은 일단 공공택지이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우리가 여지껏 봐왔던 시세와는 다르게 좀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밀 에코 2편한 세상을 보면 작은 평형 같은 경우는 5억 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는 5억 5천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발코니 확장 비용이 뭐 한 1,000만 원 좀 넘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뭐 각종 이제 옵션 선택하면 그거보다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일단은 요즘 짓는 아파트들이 발코니 확장이 없으면 거의 사실은 방을 방처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금액에다가 확장 금액을 포함해서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뭐 인근의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금액을 얘기하기보다 한 기사를 제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집코노미에서 나온 기사인데 어제 나온 기사예요. 4월 30일자로 가밀 에코인 2편한 세상 차익 1억 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익 1억의 기준은 뭐냐면 위례의 하감동의 시세랑 비교했을 때 1억 정도 차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는 풍산동 시세랑 비교를 합니다. 왜 뜬금없이 여기 송파 엄청 가까운데 왜 풍산동이랑 비교하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 이 지역은 서울 송파는 서울의 동남쪽의 끄트머리잖아요. 강동하고 같이 거의 강동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강동 인근에 이제 접하고 있는 데가 하남 미사지구입니다. 미사지구의 남쪽 아주 가까운 쪽에 풍산지구가 그쪽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비교를 하는 거고, 가밀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송파의 남쪽에 있지만 거여 마천 위쪽이니까 서울의 경계에 아주 인접해 있는 단지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그거랑 비교를 하는 거고 아주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도 어쨌든 1억의 차익을 볼 수 있대요. 이게 과연
정말 시세 차익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현재의 어떤 거래가 되지 않는 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의 시세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아파트에 내가 입주하게 됐을 때의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겠죠. 가밀지구의 경쟁 상대는 둔촌주공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밀지구가 전체 다 합쳐서 13,000세대 정도 되는데 둔촌주공이 12,000세대 정도 되죠. 둔촌주공은 그리고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고 또 지금 가밀지구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좋고 현재도 지하철역이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밀지구는 행정구역상 하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해 나갈 거고 아직 지하철이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가밀보다는 1년 정도 먼저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그보다 더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시점에 이런 물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 하락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둔촌주공과 가밀지구가 경쟁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둔촌주공의 가격은 앞으로 입주를 앞둔 이제 강동지구의 많은 아파트들의 시세를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지금 강동지구의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 실수를 했는데 이거는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2017년도에 입주를 했나? 이런데 지금 강동권의 그 아파트 거래가 3,600세대 중에서 3월달에 거래가 3건이 됐어요. 정말 거래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에서 거래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는. 근데 2월에 거래된 거는 10억 7천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 3월에 거래된 거는 9억 7천에 거래를 했네요. 불과 한 달 사이에 1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달은 아직 신고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강동권의 단지들의 가격도 신고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입주해 있는 아파트의 시세가 실거래가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물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밀지구에 입주할 시점에 그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전에 유동성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집이라는 건 어떤 물건이기 때문에 집을 내가 만약에 팔아서 어떤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려면 팔아야 되겠죠. 거래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만큼 올랐다고 생각하는 가격에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격에는 사람들이 사주지 않아요. 그럼 이걸 내가 유동화를 시키려면, 이걸 내가 돈으로 바꾸려면 지금까지 올라갔던 가격을 포기를 해야 그 거래가 성사가 되겠죠. 그래야 또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올 거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밀지구를 청약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가밀지구를 안 하시고 하시고 이러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밀지구를 청약하시는 분들에게 딱 2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밀지구의 위치가 정말 본인 상황에 맞는지, 내가 전매 제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몇 년간 여기에 거주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사나 이런 부분들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 내가 이 집을 분양을 받음으로써 대출을 받는데 그 이자와 원금을 30년간, 20년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2가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집값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기대와 집값이 상승하던 상황에서는 집값이 오를 거니까 보통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무리해서 삽니다. 오를 거니까. 내가 지금 좀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이게 오를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지표들이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가격에서 더 떨어지거나 또는 이 상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금융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 2가지를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가지가 충족한다면 청약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주변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 지인분이 되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시고 또 모아놓은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분당에 그 15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1억 6천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가 만기가 되는 시점이 되니까 2억으로 올려달라고 했어요. 집주인이.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당장 필요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시세는 2억 4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나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아니면 외곽으로 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께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집을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을 사는 게 이 사람한테는 더 맞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환경에서 적합한 지역, 그래서 임해역 인근에, 임해역에 붙어있는 23평 아파트와 또 야탐역에서 약간 거리가 있지만 신축 아파트 29평형을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러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골라라 했더니 이분은 임해역 인근의 오래된 아파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 신축 아파트보다 조금 더 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은 15년 말에 4억 8,300에 이 아파트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의 약 3억 정도의 모기지를 받았어요. 3억의 모기지를 받았을 때 30년 상환으로 했을 때 한 달 감당하는 이자가 한 100만 원, 이자랑 원금 합쳐서 1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충분히 30년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어차피 그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목돈이 없으니까 그 정도의 비용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비용을 갚아가면서 무리 없이 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이 오르고 내리고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살고자 하는 정말 최적의 위치를 찾았고 또 그거에 대한 비용도 자기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집을 살 때 항상 가장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집이라는 거는 자기 생활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집이 흔들리면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감일지구를 청약하시는 분들한테 이 두 가지, 내가 정말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인지와 이 금액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을 한다면 청약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집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생활하고자 하는 거고 그만한 편익을 누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집이 언제까지나 오른다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조정을 거치고 또 오르는 시점이 오겠지만 그때까지 버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감일지구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